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앞이 뿌연 날씨인데요. 황사에다 미세먼지까지 섞여 있습니다. 야외에 계실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더라도요.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어머니 성 쓸 수 있고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정부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민법 개정 작업은 남아 있는 겁니다.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서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아빠 성을 따를 것이냐, 엄마 성을 따를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법률상 가족 개념도 넓히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행복하길 다 주고 떠나다. 정진석, 추기경 선종입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생존 시절에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각막 그리고 장기 기증이다. 이런 내용 좀 담겨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리겠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북 회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그리고 반도체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1분기 실질 GDP 1.6%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경제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음식료품 등 민간 소비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3% 중후반대, 잘하면 4%대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이 부분에서는 부족한 게 많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가상자산 예정대로 내년 과세한다. 가상자산, 여기 보세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정부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용어 안 씁니다. 이거는요, 가상자산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정된 과세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무역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세금을 물릴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당에서는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갈등 전선도 형성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분 패널께서 자리하고 계셨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빅뱅입니다. 방금 일면 기사 때 짧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민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가족,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빅뱅이다.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내용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흥행 실패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달 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뽑는데요. 그다지 관심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뭔가 인상적인 장면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감당할 수 있나? 누군가에게 묻고 있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 나온 지지율 조사 보면은 고공행진입니다. 그런데요. 여야의 대선 잠룡들, 대선 주자분들이요.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통령 도전하실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머스크의 배신. 여기서 머스크는 앨런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말하는 건데요. 뭔가 좀 이상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새로운 생각, 개념 이런 걸 좀 정부가 뭔가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때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게 법을 바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장 대표적으로 제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요, 2025년까지 부성 우선 폐기합니다. 부성, 그러니까 아버지 성을 지금은 따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자녀들이 태어날 경우에. 그런데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택에 따라서는 아버지 성 지금처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마 성을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혼인, 혈연 중심 가족 개념을 확대한다. 비혼 동거인도 배우자로 인정. 그러니까 가족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미혼부 자녀 출생 신고도 간수한다. 미혼부. 엄마가 없이 자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혼자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도 출생 신고 간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의 개념이 뭔가 확장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혼 커플, 노년 동거. 그러니까 결혼은 공식적으로 안 한 거죠. 그렇지만 서로 돌보며 사는 어르신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위탁 가정까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부분에 좀 더 자세한 내용 설명돼 있어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다. 혼인, 혈연, 이반관계 아니더라도 함께 생계 유지된 가족으로 인정하자.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 가족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방송인 사유리 씨가 쏘아올린 비혼 출산,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미혼 아빠 출생 신고 요건도 완화 이런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내용을 좀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 출생 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혼중자, 혼외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을 확대하게 됐을 때 실제 다른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큰 취지는 시대의 변화에 맞췄다라는 설명이죠. 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태어났을 때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아빠 성 또는 엄마 성. 자, 그러면은 성이 다른 친형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이게 민법이 개정돼서 이제 시연이 된다면요. 그리고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거 가족 해체, 분화 가속화할 것이다. 아,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있군요. 여기 보면 뭐 쟁점과 논란이다. 여기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요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종교단체, 보수단체에서는 반발, 진통이 예고 있다. 이게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죠. 공론화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최영학 고문님. 네.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또 여기 보면 또 다른 목소리,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럽네요. 우리가 이제 교육 받아온 게 부계 혈통 중심주의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는데 예. 이것이 이제 폭을 넓어진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사실 유엔에서 이런 성평등의 이 한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유엔에서 얘기했던 거는 자녀들의 성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자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뭐 선택권이라는 그런 판단 기준에 자기의 지적 능력이 올라갈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총체적으로 그럼 여기서 따르면 이제 부부가 협의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부모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라든가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저는 예. 이거는 뭐 민법 고치는 걸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지금 헌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게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헌법에 분명히 가족이 구성되는 요건으로는 혼인과 출산이거든요. 그럼 헌법부터 고쳐온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이제 뭐 시작은 뭐 이제 됐습니다마는 뭐 국민적인 합의라든가 예. 헌법까지 고쳐야 되는 분명히 그런 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얼마만큼 잘 진행을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많은 의견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힘, 여성가족부의 단독으로는 지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 내용이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선 조대진 변호사. 예. 일단 이 성을 결정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부분. 그러니까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어디까지 가족을 볼 것인가. 그리고 배우자로 인정하는 부분. 이런 걸 넓히겠다는 거군요.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이 두 가지 각각 나눠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성을 결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법에서도 네. 그 여지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간의 협의에 의해서 또 자의 복리를 위해서 또 필요하다면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말고 또 이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가족의 형태가 지금 다양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긍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고 문제는 이제 돈하고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돈이요? 예, 또 이제 가족의 범위를 확대를 하다 보면 가족에게 주는 혜택도 늘어나게 되니까 상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상속도 부분. 있고 재산 분할도 있고 배우자로 인정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해줄 것인지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남성과 남성, 뭐 동성 간에 있어서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된다면. 연장을 한다면 또 그런 주장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있어서 뭐 이런 그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쟁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종교 간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좀 반대하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하게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만 평가를 하고 단편적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봤던 세계일보 기사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전 이 정부의 시각과는 다른 거죠. 정부는 좀 추진하는 거니까요. 정부의 시각과 다른 시각이 여기 소개돼 있는데, 그러니까 가족의 해체, 뭐 가족의 분할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을 확대했는데 그거 이상의 요구가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김병미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그 건강가정 기본 계획, 예. 5개년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은 가야 될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제 입법 등에 대한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꼭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만약에 추진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으면 지난 4년 동안 충분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고 한 180석 정도의 거대한 여당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회의 변화를 꿈꿨다라면 얼마든지 공론화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예. 정권의 말기에서 이처럼 대한민국 사회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됐을 경우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오히려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제 한 7월 달이 되게 되면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대선 후보일 240일 전부터니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5년 동안의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낼지에 대한 다양한 과정들의 개혁 의제들이 쏟아지게 될 텐데 이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의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문화들을 바꾸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자신의 공약을 바탕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로부터 당선된 새로운 구성된 행정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재 집권 말기에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아마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거는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예. 정권 말기에는 이렇게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으로 드러나 있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바꿔내기 위한 노력들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예.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틀을 뒤바꾸기 위한 내용들을 오히려 촉발시키게 되면 정말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예. 오히려 공론화의 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진공 상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더 커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요 기사 중에요. 여기 표 위에 있는 요 작은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이 이겁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달성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중기 계획 정도 됩니다. 그 시기상으로 보면은요. 자, 박수현 전 대변인. 예. 지금 김병민 교수께서는요. 이 정도면은 이게 대선 주자들 조금 있으면 대선 경쟁이 시작이 되는데 대선 주자들의 공약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의 주장이요. 그리고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연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고요. 예. 대선에서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저는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을 했을 때 이런 논의가 곧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아주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근데 이런 논의가 좀 진통이 심하고 길게 갈 것이라고 저를 보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뭐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굉장히 강한 사회에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예.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가치관을 바꾸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병민 교수님은 다음 정권에서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계셨지만 예. 그것은 언제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최강호 고모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이 공론화, 이 과정에서 합의가 어떻게 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혼란을 가지고 시작하느니보다는 지금 이런 문제를 아예 의제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걸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예. 뭐 단일 민족 국가가 흔들리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덧 사회의 한 중요한 예. 그 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그 과정은 최영호 고님 말씀대로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정말로 잘 질서 있게 이렇게 토론해 가는 그런 합의 과정들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과정이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이기 때문에 국회로 오게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 대선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대선 주자마다 공약사항에는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물 겁니다. 아마도요. 자, 요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